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윤 매니저입니다. 자, 이제 오늘 12월 첫 번째 거래일이고요. 지난달 이제 매매를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복기를 해본다면은, 사실 이제 이 각 한 달마다의 수익률 경쟁이다 보니까 각자마다의 이 매매 성향에 따라 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유리할 수도 있고 또 불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중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 아나운서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저는 이제 손절 짧게 잡는 매매 스타일 그리고 이제 익절을 손절가 대비해서 나름대로 익절을 조금 더 손익비가 높은 매매를 추구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사실 9월달, 10월달에서는 저처럼 매매하는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시장이었고요. 이 11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액티브한 매매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수익률 자체가 높게 나올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는 이제 누적 수익 한 60% 정도로 3등 마감을 했지만 뭐 저는 뭐 이런 앞선에 김용환 매니저나 아니면 김준호 매니저처럼 말을 잘하지는 못합니다. 겸손하지만 겸손하지 않은 척 아니면 뭐 또는 겸손하지 않지만 겸손한 척 이런 말을 잘 못하거든요. 아니면 뭐 10중에 저는 9를 썼지만 3이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자, 아무튼 뭐 저희가 뭐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들이 어떤 분들한테는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저희가 이제 방송을 조금 더 재밌게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고 뒤에서는 항상 다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하는 종목들 한번 보시면 오늘 시장이 최근에 나름대로 좀 올라갔다가 꺾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 편입했던 종목들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빠지지 않고 있고 첫 번째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DNF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DNF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많이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오늘 한호가 차이로 1차 목표가 도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4,650원이 1차 목표가였는데 오늘 24,600원까지 가가지고 이게 한 10 몇 퍼센트 수익권이니까 최고 수익률 기준으로 본다면 15% 정도 갔었던 거죠, 오늘. 그래서 뭐 아쉽지만 우선은 뭐 체결은 될 거는 같습니다. 상단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정도까지는 뭐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1차 목표가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이제 공개 방송에서 편입하기 전에 생쇼에서 편입하기 전에 이 주가가 이제 파동이 한번 나왔을 때 고점 부근에서 이 종목 한번 내려오면은 관심은 가져보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생쇼에서 이렇게 편입을 했던 종목입니다. 결국엔 그 하프늄이라는 이 하이케이 쪽 물질 쪽 관련해가지고 이쪽에 대한 수요가 이제 앞으로 이 삼성전자라는 부분들하고 좀 연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최근에 또 솔브레인이 이쪽에 대한 지분을 확대하고 있고 또 12 발행을 통해 가지고 이쪽에 대한 지분을 인수 자금으로 좀 사용될 것이다 이런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이제 12월만큼은 제가 봤었을 때 지수 자체는 약간은 재미없는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오늘 어젯밤이죠. 어젯밤에 PC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둔화되는 수치가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시장은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뜻은 결국에는 이 둔화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나왔던 부분들이고 예상치에 부합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다면은 지수는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가 있었겠지만 어느 정도 부합되는 수치가 나왔다. 자, 그런 부분들을 바라봤을 때는 이런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랐던 부분들은 11월 달에 어느 정도 선반영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부터는 뭐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업황 개선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이번 달만큼은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이제 연말 되면은 이제 대주주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이 이제 양도세나 이런 부분들을 내지 않기 위해서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뭐 이 대주주 여건에 대한 부분들이 뭐 상향 조정됐던 부분들이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이번 달 우리가 지수 상방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약간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 오늘은 제가 바닥주를 좀 매매를 해볼 거고 최근에 이제 편입했던 종목도 다시 한두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사막 컨덴서 자 보시더라도 오늘도 상승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외받았던 업종들 아니면 이슈가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MLCC 쪽은 최근에 뭐 PC나 뭐 스마트폰 쪽에 대한 이런 전망도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라는 부분들과 그리고 전장용 MLCC에 대한 수익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과대낙폭주 또는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업종들이 시장에서 12월 달만큼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 말씀을 드리기 전에 현재가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가는 3,955원이고요. 종목명은 이구산업입니다. 자, 이 구리 관련주입니다. 구리 관련주 제가 생쇼에 왔었을 때
저를 대변할 수 있었던 키워드 중에 하나였거든요. 올해 초에 이제 저희 생쇼 매니저님들하고 발간했었던 2023 주식 변곡점의 기회를 잡아라 페이지 55페이지 가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제가 구리 관련된 종목을 왜 올해 봤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구산업 그 책이 발간되고 나서 상반기에 150% 정도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 구리 가격이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 특히나 구리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부터 다시 우리가 뭐 단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바라봐도 좋은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이구산업을 또는 구리 관련된 종목을 봐야 되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원자재 가격, 뭐 예를 들어서 비철금속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경기를 따라갑니다. 근데 다른 뭐 아연이나 이런 다른 비철금속 대비해가지고 구리 가격만큼은 그 경기의 흐름하고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워낙 이 전방산업 쪽에 대한 이 수요가 확실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물론 전기차 시장에 대한 수요가 둔화됐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기울기는 낮아졌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을지라도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경기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일부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만약 경기가 좋지 않아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 달이나 이런 또 회의 같은 것들 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경기 부양책 이슈가 있으면은 또 이 구리 쪽에 대한 이런 수요나 이런 것들,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이런 쪽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최근에 중국이 철강석뿐만 아니라 그리고 구리도 수입량을 늘리고 있다라는 그런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또 관련해가지고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 보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최근에 이 구리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 광산 폐쇄부터 노조 파업, 이 남미 쪽 관련된 이제 공급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자, 보통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월 달만큼은 이런 이 통화 정책으로 인한 반등을 기대하는 거는 약간은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페드워치를 들어가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6월 달부터 금리를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에서 5월 달 그리고 3월 달도 지금 거의 한 40%대까지 수치가 올라왔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통화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3월까지도 퍼센티지가 올라왔다. 자,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3월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한 5월이나 6월 정도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제 관점이기 때문에 이미 3월에 대한 이런 가능성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통화 정책으로 인한 시장의 반등보다는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이 12월 달 장세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뭐 최근에 이제 뭐 페루나 이런 파나마 쪽 관련해 가지고 뭐 공급 쪽 부족과 관련된 이런 이슈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비철금속 가격들 뭐 예를 들어서 아연이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경기하고 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로벌 PMI하고 아연 가격이나 이 알루미늄 가격의 흐름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커플링되는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음 자료 한번 보시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글로벌 PMI하고 동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이 글로벌 PMI는 떨어지고 있었을 때 구리 가격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뜻은 결국에는 이제 이 구리 쪽에 대한 부분들은 이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회복이 됐었을 때 저는 조금 더 다른 비철금속보다 상승세가 더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또 다음 자료는 이제 없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미국의 어떠한 그 리세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구리나 이런 부분들은 경기와 민감도가 거의 선행해서 같이 움직여가고 있는 그런 광물이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이제 거기에 따른 수요가 증가해야 이제 이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인데 내년도부터 약간 시장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도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라서 거기에 대한 연관성을 좀 한번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아까 방금 글로벌 PMI하고 주요 비철금속들 가격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경기가 좋지 못해도 이 구리 가격은 추가적인 하락이 지금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경기가 사실 좋지 못하거든요.
뭐 최근에 소매 판매라 이런 게 잠깐 올라왔다가 뭐 예를 들어 뭐 CPI나 아니면 뭐 PPI 같은 것들도 지금 디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중국은 이제 결국엔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구리에 대한 수입량을 지금 중국이 늘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 만큼 제가 봤을 때 지금 당장 경기에 대한 전망, 뭐 예를 들어서 뭐 둔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을지라도 워낙 이 전방 산업 쪽에 대한 부분들이 성장성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게다가 그동안 풍력이나 태양광 쪽이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은 물론 내년에 미국의 대선 정책 불확실성이 있겠지만 결국에 이 신재생 에너지 쪽 관련해가지고는 이 금리하고도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대부분 대규모의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자금 조달이 되기 때문에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들, 지연됐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다시 저는 정상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도 구리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기차에도 들어갑니다.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확실히 내연기관차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든 아니면은 전기차든 이쪽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공급에 대한 부분들도 광산 쪽에 대한 부분들 광산 개발이 보통 하면은 1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뭐 톤당 $10,000까지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자리라면은 워낙 많이 주가도 빠져 있어서 좀 부담이 없어서 이 종목을 갖고 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 목표가 말씀드리면 4,250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딱 5,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